여러분들,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됐다 아닙니까? 불법 공매도 세력들 다 족쳐야 해요. 근데요, 아직도 이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는 뭐가 달라서 합법과 불법을 오가고 있는지, 현재 공매도 금지 사태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공매도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가만 생각해보자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득을 본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뷰엉전자라는 주식이 현재가가 10만원인데 이 주가를 봤던 김너굴씨가 뷰엉전자? 이거 주식 가격 10만원은 좀 에반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엉전자 10만원? 너무 비싸다구리. 이 가격은 거품이다구리. 안 그래도 난 너구리가 보기엔 가격이 곧 내려갈 것 같다구리 라고 해서 김너굴씨는 곧장 증권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엉전자 주식 좀 빌려달라구리. 3일 뒤에 갚겠다구리. 이렇게 증권사는 일단 김너굴씨의 요청을 들은 다음에 뷰엉전자 주식을 김너굴씨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빌려주는 비용이 싸진 않아요. 증거금도 있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돼. 아무튼 뷰엉전자의 주식을 빌려받았던 김너굴씨는요, 이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띠링. 뷰엉전자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에 팔았다구리. 뷰엉전자의 적당한 가격은 5만원이다구리. 가격 떡락할 때까지 존버간다구리. 그런데 진짜로 김너굴씨가 예측했던 것처럼 진짜로 주식 가격이 3일 뒤에 떨어진 거예요. 예상대로 주식이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떡락한 거죠. 여기에서 김너굴씨는요, 5만원까지 떨어졌던 뷰엉전자 주식을 다시 삽니다. 부엉전자 한 주를 5만원에 사겠다구리. 그 다음에 다시 샀던 주식을 증권사에 갚습니다. 빌렸던 건 돌려줘야지. 여기서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김너굴씨가 증권사에서 빌린 거는 10만원짜리 뷰엉전자 주식인데 갚을 때는 그냥 5만원짜리잖아. 그럼 이게 5만원으로 10만원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요, 김너굴씨가 증권사에서 빌린 것은 주식이지 10만원이라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너굴씨는 증권사에 주식을 갚을 때 빌렸던 주식만 수량 맞춰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김너굴씨는 돈을 얼마 벌었냐? 일단 10만원짜리 주식을 빌려와서 요걸 10만원에 판 다음에 3일 뒤 5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증권사에다 갚았어요. 결국 김너굴씨 주머니에 남는 돈은 10 빼기 5 해서 5만원이죠. 이럴수가. 나 김너굴은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벌었다구리. 공매도는 개꿀이다구리. 자, 여기까지 해서 공매도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여러분들, 공매도 중에서도 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게 차입 공매도고, 차입 공매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매도입니다. 차입이란 말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판다는 말이고요. 그렇담 무차입 공매도라는 말은 차입이 없다,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어떻게 공매도를 한다는 거냐구리. 이제 좀 무차입 공매도를 설명드릴 건데, 무차입 공매도는요,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오든지 해야 좀 실체가 있어야 매도 주문을 낼 텐데, 가지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아버려서 돈부터 미리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다시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이죠. 마치 신용카드 긁듯이 일단 긁어놓고 나중에 갚아, 요런 느낌이죠.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는요, 애초에 들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매도세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주가 조작, 시세 조종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무차입 공매도는요, 나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갚을 건지,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 후에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갚을 건지,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공매도는요, 차입 공매도입니다. 많은 양을 빌리긴 하더라도 차입 공매도는 불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허나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부터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애초에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불법. 아무리 관행이 있어도요. 무차입 공매도는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증권거래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때도 불법이라는 칙령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는 구조는 뭐 이해는 되는데 대체 왜 불법이냐? 일단 나중에 갚으면 문제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건요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문한 사람이 주식을 갚지 않으면 주식을 산 사람이 이 주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손에 없던 걸 팔았으니 받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얘기가 이 치명적인 무차입 공매도의 결함,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무차입 공매도의 전설적인 사례, 바로 그 유명한 우풍상호 신용금고 파산 사태입니다. 때는 2000년대 초 우풍상호 신용금고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풍금고는 코스닥 종목인 성도 ENG 주식을 15만 주가량을 공매도 때립니다. 이때 우풍금고는 무차입 공매도로 일을 진행시켰는데 성도 ENG의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고 일단 매도부터 갈긴 거예요. 영차. 이때 중개를 해줬던 대우증권을 통해서 우풍금고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이게 참 대단한 결정인 게 당시 성도 ENG의 주식 수가 약 100만 주 정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 66%인 66만 주가량이 대주주의 지분이고 나머지 30만 주 정도가 성도 ENG의 유통 가능한 주식 수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아까 우풍금고가 무차입 공매도를 몇 주나 했다고 했습니까? 15만 주나 진행시켰다고 했잖아요. 유통 가능한 주식 수의 절반가량을 공매도로 팔아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만큼 낼름 해드실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 유통 가능한 주식의 절반을 어떻게 다시 채우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되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올라불었어. 성도 ENG의 주가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주가 상승의 한계가 올만도 했지만 상한가 행진은 계속됐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풍금고는 손발이 그냥 떨렸겠지. 뒤통수가 얼얼할 거야. 아니 띠발이네. 이제 다시 주식을 쇼커버링 할 텐데 주가가 연속 상한가라뇨. 이거 다 내 손실이에요. 손실. 우풍 쪽에서 성도 ENG 주식을 다시 사려니까 겁나 비싸진 데다가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뭔 수로 채웁니까? 당시 우풍금고는 결제 미이행 사태를 막아보고자 무조건 상한가에 성도 ENG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없던 걸 팔았으니 가능할 리가 없죠. 아차 싶었던 우풍금고는요 당시 매매 창구였던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성도 ENG 좀 달라고, 제발 상한가에도 팔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한테도 주식을 매입하려고 동분서주는 했습니다만 다시 되갚아줘야 할 타이밍에 갚아야 할 15만 주 중에서 13만 주가량의 주식 수량을 제때 채우질 못한 겁니다. 상한가를 주고 사고 싶어도 사질 못해. 결국 우풍금고는 결제 미이행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풍금고는 골드상호 신용금고에 인수가 돼버렸죠. 그럼 이렇게 일이 다 끝났냐? 는 아니에요. 우풍이 갚질 못한 성도 ENG의 주식은 누가 처리했냐면요, 우풍금고가 무차입 공매도를 때린 거래 당사자라면 이를 처리해줬던 게 중개한 곳이 대우증권이란 말이에요. 우풍 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파산해버렸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대우증권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대우증권은 우풍이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대우증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성도 ENG의 대주주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성도 ENG의 지분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성도 ENG의 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66%나 들고 있거든요. 결국 거래를 주관했던 대우증권이 나서서 대주주를 설득해 주식을 빌려다가 거래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대우증권이 성도 ENG의 대주주한테 엄청난 딜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액수를 부르지 않았으면은 대우증권의 모가지마저 날아갈 판이었거든요. 아무튼 당시 금감원은요 우풍금고가 한 이 짓거리를 무차입 공매도로 시세 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 6월 우풍이 부도나버리는 금융기관의 부도로 일이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대한민국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2023년 불법 공매도로 금지가 돼 있었던 무차입 공매도 요번에 외국 기관들이 하다가 덜컥 붙잡혀 버렸잖아요. 투자은행인 BNP 파리바, HSBC는 의도적으로 수백억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몰래 개미들의 등골 빨아먹으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두세 곳 혐의가 더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했냐, 그 방법이 뭐냐, 이 친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걸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A투자은행이 삼성전자를 공매도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A투자은행은 삼전 주식을 어디선가 빌려오든 혹은 자신들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 A투자은행은요, 그런 거 그냥 싸그리 개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삼전 주식의 수를 중복 계산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크게 부풀린 다음에 실제 갖고 있는 주식보다 부풀린 잔고를 토대로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요것이 바로 약간 허점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입니다. 이 친구들이 적발된 것도 골 때리는 게 나중에 쇼커버링 할 때 결제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버려서 계속 무차입 공매도 하다가 금감원한테 붙잡힌 거죠. 이들은 카카오, 호텔 신라를 포함한 9개 종목에서 약 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고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금액이면 시세 조종 행위의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공매도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불법 공매도에 외국계 투자은행이 그러고 있었다? 야, 이거는 그냥 죽창으로 찔러야지. 아이고, 공매도를 조질 명분이 그냥 시계 서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요. 뭐 이제 좀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저와 형님들의 잔고가 빵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